자, 다음은 50쪽입니다. 대단한 말물인데, 자, 생각금을 완성하기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공부할 때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은 2단계만 할 거예요. 2단계 개념 적용하기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각각을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로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버터가 녹았다. 녹아도 버터는 자, 고체일 때 그리고 액체로 녹았다. 이거겠죠. 녹아도 버터의 맛, 색 이런 성질들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물리변화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수저가 검게 변했대요. 원래 은수저는 은색을 띠고 있죠. 광택나는 은색을 띠고 있는데 검게 변했다. 자, 색깔도 성질입니다. 어떤 물질의 성질인데 성질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화학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 김치가 씌어졌다. 맛이 변했죠. 어떤 물질의 성질인 맛이 변했으므로 3번도 화학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종이접기를 했대요. 종이접기를 했는데 모양은 달라졌지만 종이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4번도 물리변화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달라지지 않는 것을 모두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화학 변화는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성질은 분자가 결정한다고 했는데, 자, 성질이 달라진다라는 뜻은 분자가 달라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자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자,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려면 원래 있던 원자들이 다시 재배열해서 그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어떤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그대로일까? 라는 것을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물리 변화. 어떤 것이 그대로일까? 라는 것을 풀어오도록 합시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물리변화와 화학변화 중 무엇을 나타내는지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먼저 반응물에서는 분자가 두 분자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생성물에서는 자, 이렇게 같은 분자 두 개가 있고 새로운 분자 하나가 있네요. 원래 있던 원자들이 다시 재배열하여 다른 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물리변화다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원자의 배열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물리변화가 아니죠? 자, 화학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의 배열이 변화하고 또 뭐 분자의 종류가 변화하고 하는 애들은 화학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변화하는 것도 화학변화였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한 번 더 짚고 가자면 지금 왼쪽에서는 빨간 것 2개, 빨간의 2개, 그리고 회색의 2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빨간의 하나와 회색의 2개가 이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서로 다르게 붙어 있다. 배열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래요. 그러면 먼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면 됩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여 사이를 이어주고 화살표로 수증기가 생성된다. 그리고 개수를 맞추어주면 앞에 2를 붙이고 앞에 2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화학 반응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화학 반응식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았는데 반응 후에 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보면 반응 물질이 남지 않고 모두 반응했다고 가정할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반응 전에 있던 애들이 재배열하여 이 4개의 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2개의 분자가 만들어질 때는 두 분자의 수소 기체와 한 분자의 O2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4개의 H2O 분자가 만들어지고 싶을 때는 자, 몇 개의 H2 분자가 필요할까요? 바로 얘도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4개의 H2, 자, 여기도 곱하기 2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2개의 O2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림을 4개의 H2와 2개의 O2를 반응 전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4개의 O2는 반응 후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H2O를 이런 식으로 분자를 그렸네요. H2O는 O 1개에 H가 2개 붙어있는 분자입니다. 그럼 2개 붙어있는 회색이 H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회색이 H인 것을 알았으니까 자, H2를 이렇게 그려주고 산소는 O 해서 약간 큰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H2가 4개가 있었죠. 그래서 H2 4개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4개를 그려줄 수 있고 O2를 그려준다면 자, 이런 식으로 O2 분자도 2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밀폐 용기 안에서 라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철이 산소와 반응을 하여 산화철을 생성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까요? 연소 전후의 산소 분자의 수는 일정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소 분자의 수는 일정하다입니다. 그림을 보면 산소 분자는 이렇게 너무 두꺼워. 자, 산소 분자는 이렇게 빨간 것 2개가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소 후에는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런데 연소 전에 산소 분자의 개수는 1개, 2개, 3개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 후에는 1개밖에 없죠. 바로 원자들이 재배열하여 산화철로 들어가서 붙어 있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소 전후에 산소 분자의 수는 일정하대요. 그런데 반응 전에는 3개였는데 반응 후에는 1개가 되었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는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이었는데 자, 2번째 문제는 밀폐되지 않은 용기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저울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는 산소의 질량은 제외가 됩니다. 자, 산소의 질량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면 왼쪽에는 철만 있었고 오른쪽에는 산화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과 산화철의 무게를 비교를 하면 산화철은 산소가 달라붙었죠. 이렇게 빨간 원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원자의 수만큼, 빨간 원자의 질량만큼 산화철의 무게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무거운 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애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저울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조건 잘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디귿은 반응할 수 있는 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소 후에 산소가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림 해석 문제입니다.
반응할 수 있는 철의 양이 어떻게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산소가 남아있죠. 이 산소가 남아있다는 것은 산소와 철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철이 모자라. 철이 모자라서 산소 분자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문장이다 라고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는 6번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을 연소시켜, 여기 연소 또 나왔네요. 연소는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자, 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한대요. 그러면 반응물질은 마그네슘. 반응물질은 마그네슘과 산소, 그리고 생성물질은 산화마그네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량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량을 다루는 법칙 두 개가 있었는데, 마그네슘과 산소, 이러한 성분 원소들의 질량,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쭉쭉 내려오면, 자, 3g을 연소시킬 때 생성하는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이 몇 g인지 쓰래. 근데 우리는 지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을 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되겠죠. 아직 여기에는 화학식이 없으니까 산화마그네슘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질량이 0.3일 때 산소의 질량은 0.2입니다. 마그네슘 0.6일 때 산소는 0.4. 이런 식으로 비례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마그네슘이 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자, 그러면 마그네슘 3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몇 g인가요? 자, 우리 산소의 질량은 여기서 비례식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미 해버렸네. 자, 마그네슘 3g이 필요하다고 할 때, 3g이 있다고 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2g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한데, 바로 반응물질의 질량의 합이 생성물질의 질량이 합이더라 하는 질량 보존 법칙도 여기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법칙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근차근 풀면은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대2의 질량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자, 반응물의 질량의 합이 생성물이 된다 라는 것도 아니까 3 더하기 2는 5g. 즉, 산화마그네슘은 5g이 생성되겠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할 때 부피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뜨르르르라고 돼 있죠. 자, 문제에서 나 기체 반응 법칙 할 거야 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네요. 이걸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반응 전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고 반응 후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나와 있네요. 자, 이산화탄소는 생성물이라고 했었고 왼쪽에 두 개는 반응물이었죠. 자, 근데 이때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가 있대요. 그러면 얘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죠. 이럴 때 얘네들은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산소가 20 남았대요. 그러면 20을 빼주면 산소는 10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하자면 일산화탄소 20리터와 산소 10리터가 반응을 하여 이산화탄소가 20리터 생겼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즉, 반응비는 20대
20대 20이니까 이게 개수비랑도 같았죠. 자, 반응한 부피비는 개수비랑 같고, 그리고 얘는 또 뭐하고 같았었죠? 그렇죠. 분자수 B랑 같았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20대 10대 20이었으니까 2대 1대 2라는 B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일산화탄소 10리터이다.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가 뭐냐 물었을 때 이걸 찾아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찾아보면 2대 1대 2라는 비율로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자, 산소가 적죠. 산소를 보면 산소가 20이 1만큼이려면 자, 일산화탄소가 몇 리터 필요한가요? 자, 얘가 2대 1로 반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한 일산화탄소는 40일 것입니다. 그래야 40대 20이 2대 1의 비율을 갖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40인데 지금 50만큼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뺀 10리터만큼이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10리터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을 볼까요? 자, 일산화탄소와 산소인데 자, 보자. 일산화탄소가 60일 때 산소가 몇이 필요할까요? 자, 2대 1의 반응비로 얘네가 반응을 한다고 했었고 60만큼이 반응을 하려면 산소는 그 절반인 30만큼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빼주면 30리터가 남겠죠? 그래서 산소 30리터가 남았다. 아주 잘 돼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반응 후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봐야 되는데 2대 1대 2라는 반응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대 1대 2인 60리터다 라고 해서 니은을 정답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여기서 찾았죠. 일산화탄소와 산소 기체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그림은 질소기체 1리터와 수소기체 3리터가 모두 반응을 하여. 이거 조건 잘 봐야 돼요. 모두 반응을 했습니다. 자, 암모니아 기체 2리터를 생성했대요. 여기서도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가 생겼고 지금 여기 보면 부피비 그리고 분자수비 이렇게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다 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피비가 1대 3대 2라고 문제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생성되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부피가 생길 것이고 우리는 부피비가 개수비인 것도 모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들이 멀어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사이사이들이 쪼개지고 다시 새롭게 배열을 해서 새로운 분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모두 반응을 했으니까 이 원자들이 모두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이룰 때 일정한 성분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피 안에 들어가는 분자가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물에 있는 이 원자들을 똑같이 두 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응물에 있는 애들을 반으로 나눠줘야겠죠. 수를 반으로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자, 질소에 있는 하나의 파란색 동그라미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씩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수소가 6개가 있어요. 총 6개가 있는데 반으로 나눠주면 각각 3개가 있겠죠. 그래서 3개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들, 동그라미 하나인 원자들은 원래 질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분자를 만든 데 쓰였죠. 그리고 수소 원자들도 각각이 재배열되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지겠습니다. 우와, 자, 너무 지저분한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 생각해야 할 것이 부피비가 이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생성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항상 말하는 건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로만 새로 똑같은 애 두 개를 만들어야 하므로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물을 적신 나무판 위에, 자, 나무판에 물이 적셔져 있죠.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을 넣은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반응을 시켰대요. 자, 여기 나오는 수산화 바륨과 질산 암모늄은 흡열 반응을 합니다. 이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흡열 반응을 하는데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에 나무판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열에너지 출입과 주위의 온도 변화를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흡열 반응이었는데 흡열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위로부터 열에너지가 흡수하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낮아지겠죠.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 자, 겉에 붙어있던 이 나무 토막과 플라스크 사이에 있던 물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얼음이 될 것입니다. 얼음이 되면 물과 플라스크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